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찌됐건 이게 중국에서 만난 거구나. 싱하이밍 개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싱하이밍이 중국 정부의 뜻을 전한 거니까 그렇지. 중국은 중국 편 드는 거고 미국은 미국 편 드는 거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편을 들어야지 왜 미국 일본의 그런 메신저가 되려 그러냐고요. 이게 참 나는 왜 그렇게까지 일본 편을 들고 중국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을 만났으니까 이재명과 그건 민주당을 알겠어요. 친중파로 공격하기 위한 이 국내 정치로 국익을 파기하는 대표적인 이런 잘못된 정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알겠습니다. 친중으로 몰아가지고 네. 선거에서 또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반중 정서에 네, 응하면서 반중 정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도 혐중이 아주 유명하니까 일본하고 예. 짝짝꿍하면서 그 맥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대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 이유는 천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천공의 지시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굴종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이게 완전히 라스푸틴이라고요. 라스푸틴이 알렉산드리아 니콜라 2세의 귀여운 눈을 어둡게 해서 러시아 제국이 망했거든요. 대표님 쭉 이렇게 쭉 가시다가 논리적으로 예. 갑자기 천국으로 확 뜨시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우리가 하나도 안 이해가 가서. 안 되니까. 이해가 안 천공이 되니까. 아니면 천공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아, 천공 때문이구나. 갑자기 글로 뜨셔가지고 예.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천공이 일본을 고마워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아버지가 제가 다니던 연대 상대 교수였어요. 그 윤기정 교수님이 일본 스쿠바 대학의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1호 장학금이죠. 1호 장학금. 그렇죠.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큰 거죠. 그런 거는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천공이 말하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일본에 저렇게 일본 정부 대변인이 요새 오염수 이게 괜찮다고 이게 총리부터 뭐 일본 정부 대변인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상한. 수능 관련해서는 갑자기 왜 이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수능 발언은? 그냥 이게 검사식으로 꼭 검사 투 아닙니까? 뭐 안 것처럼 한마디 던져서 사고 치면은 장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근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은 대통령의 발언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게 사실 예, 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게 모를까요? 모르니까 했겠죠. 모르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 의사 결론을 내릴 때 쓰도록 최대한 좀 그렇죠. 신중해야 되는 거죠. 먼저 대통령이 말해버리면 이거를 합리화 부정하면 대통령 권위가 떨어지는 거니까. 잠깐만요. 있네요. 당선인 시절에 IOC 주한 일본 대사 접견한 예. 경우 있네요. 윤석열은 당선 시절에 일본 대사를 만난 적이 일본 있습니다. 대사 접견해서 이 일본 대사는 대통령 된 후에도 또 접견하고. 예. 그럼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 왜 못 만납니까? 글쎄, 이제 거기 이제 불러서 만나면 좋은데 대사관으로 간 거다고 왜 생중계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얼마나 지금 우리 한쪽으로 쏠린 불균형 외교를 하니까 그걸 바로 잡으려고 했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 수능을 왜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서 뭐 저희가 입시비리 수사를 했으니까 전문가라 그런 모양인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 인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인 어떤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네. 자, 이 정도 들어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진짜 시원시원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천공 이야기하는 것만 제가 좀 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우상호 빼고 송영길 대표를 불러라. 앞으로 민주당 의견 들으려면 박지원 우상호 부르지 말고 송영길 좀 부르자.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도 요즘에 한가하니 앞으로 자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대표가 정말 시원하게 싸워주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나 국민의힘한테는 더듬이가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엄청 시원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줬는데 응원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있으니 확실히 힘이 나죠. 우리가 지쳐 있었던 이유를 계속해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세게 나가니까 우리도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싸우고 싶은 동기가 막 생기잖아요. 송영길 대표까지 이런 데 나와서 저런 시원한 발언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 우리 지지자들까지도 힘들었었던 이유는 민주당에서 싸워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새삼 다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 정말 우리가 크게 써야 돼. 송영길 대표가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기가 젤렌스키도 잘 알고 푸틴도 알기 때문에 특사로 보내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다. 자기가 가교 역할을 뭔가라도 좀 해보려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분이 완전 러시아 통에 못하는 언어가 없고 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조금 저평가돼 있는 정치인인 것도 맞아요. 네, 최근 들어서 검찰의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재발견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죠. 이분의 아내분이 또 완전히 장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파리에 가 있는 동안에 안 들어오고 뭐하냐? 지금 파리에서 혼자 유유자적 할 때냐? 지금은 당신이 감옥에 가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분. 그런 와이프가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집이 없습니다.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전세에 살아요. 정치의 뜻을 품는 순간 재산에는 욕심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 이분 아내분이 오케이 그러자.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인의 대단한 아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이 싸워주니 우리도 힘이 나죠. 여러분도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또 앞장서서 싸워주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보자고요.